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영재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의 개인 일정으로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1대1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 분위기 괜찮은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고 미국 증시를 얘기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워낙 난장판이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뉴욕 증시도 잠깐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본주보다 5배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시장이 험악한데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중동 전쟁에 대한 긴장도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V자 모양을 보였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것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통제를 못하게 된다라면 결국 이번에 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FOMC가 좀 매파적이다. 그러면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중동 문제, 남의 나라 문제고 단순하게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특히 삼전 닉스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 정도 메커니즘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흔드는 것 같아요. 삼전 닉스 흔들리니까 미국이 또 이어서 흔들리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영향을 주고 막. 이제는 더군다나 삼전 닉스가 흔들리면 이제 오늘 ADR 상장되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고 나면 예탁 증서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ADR이 상장되면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만 받을 걸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뉴욕 증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ADR 상장 오늘입니까? 예, 오늘입니다. 뉴욕 증시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네요. 내일이네요. 내일. 죄송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예, 소장님이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금요일 날 상장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5% 조금 안 되게, SK하이닉스가 9% 조금 안 되게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나서 그날부터 많이 흔들리더란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실적 때문에 흔들린 거냐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흔들린 거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후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본주 거래량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거 진짜 문제가 되고 있어. 꼬리가 이제 몸통으로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실적이 90조 이하로 나와서 영업이익이 89.5조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0조가 안 나왔으니까 흔들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89.9조 원이지만 그 다음날 증권사들이 쏟아내는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노조의 성과급 충당금을 10조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한 1조 적자를 잡았기 때문에 100조가 넘어선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고 그거의 후유증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가 3%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4%, 하이닉스가 8% 올라가지만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결국은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어떤 예측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예측을 한다라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평론을 하고 시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있을 때는 그 추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방향을 설정해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구간인 것 같아요. 역시 증시의 격언이 다시 떠오르는데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지금 이제 수급이 우선하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수급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130조까지 갔다가 네. 120조에서 136조로 올라갔다가 지금 110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들이 들어올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받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좀 샀거든요.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는 누가 하고 있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과 ETF 자금 같은 예,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개인 자금이죠. 네. 개인 자금인데 개인의 고객위탁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일부는 차익을 좀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시장을 조금 이제는 경계하고 있다. 물론 110조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경계할 만하지. 근데 지금은 이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예. 우리가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를 보자면은 사이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고요.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본주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건데 이게 이제 거래가 시작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베팅의 영역이죠. 이거 도박이지 뭐. 도박. 네. 만약에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좋죠.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건데 그동안에 이제 계좌가 많이 녹아들었던 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좀 출시를 좀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당국자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도 개선을 한다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거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참 저도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99.7% 마이너스 100% 손실도 있었다 이랬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서 더 산다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지는 않은데 네.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면 극한적인 상황에 몰리면 제가 이제 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돈을 잃었어요. 네. 뭘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단일 종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님도 대뜸 이제 떠오르는 게 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도박을 잃었으면 도박으로 따야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좀 안 좋은 심리인데 다른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잃고 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게 심리가 사람을 더 몰아서 그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독이고 위험해지는 건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도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코스피를 향해서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도입했으면 그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렇죠. 도입했으면 직무유기죠. 이건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그냥 미국장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우리가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국내장이 올라갈 때는 좋았죠.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변동성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제어하기 어려운 거죠.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네. 하다못해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미국 증시로 가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소수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의 트리거를 본다라면 LG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홧김에 우리 홧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거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저는 앞서 이제 기자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을 지금 여기서 꺼내면 저는 10,000포인트 간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10,000포인트 그 이상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장을 버릴 이유는 없겠다.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10,000포인트 보고 나서 버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는 수급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사이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도체에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그 다양한 의견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내 한 증권사에서 하이닉스를 130만 원짜리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죠. 아, 네네. 기억하시죠? 한 예. 두어 달 전에인데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죠. 음. 하나의 의견인데 그것도 업황은 좋아지는데 단지 성장률이 좀 꺾일 것이다. 네네. 그런 것에 대한 리포트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또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좀 낮췄어요. 아, 네. 예. 삼성전자 목표가를 39만 원으로 낮췄는데 그것도 보면 사이클이 올 하반기부터 좀 꺾일 것이다라는 거.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견이죠. 그런 의견들을 내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리포트를 놓고 조금 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 하다못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라도 보면 업황이 꺾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황이 네네. 꺾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업황은 괜찮다. 예, 업황은 네. 괜찮으면 결국 밀고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업황을 보고 가치 투자자라면 밀고 가야죠. 단지 내가 모멘텀 투자자라고 본다라면 이 모멘텀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아, 기울기는 꺾이니까. 기울기가 꺾이니까 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 얘기에 따라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요즘은 좀 하고 다니는데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를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언론에서. 이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는 올라도 이게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좀 언론 입장에서도 불안불안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를 조금 많이 보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물론 우려는 해야 되겠죠. 물론 우려를 전혀 균형 감각상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우려감이 큰 거 아닌가. 악재를 너무 부각한다.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러면 차용주의 그 근거는 뭐냐, 논리적 근거는 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신다라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이제 미래를 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옆에 경쟁사들을 통해서 다 봤을 텐데 자기네들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클이 꺾인다? 이건 끔찍한 거죠. 더구나 그렇죠. 삼성전자는 2019년에 적자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인데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들도 최소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캐펙스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들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삼전, 닉스,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업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꺾이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의 수익률이 뭐 80% 이건 그렇죠. 비정상이니까 그렇죠. 꺾인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주가는 이만큼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저는 50% 이상 수익이 나면 이거는 주가가 꺾인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는 비정상이고 네. 조금 이제 과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80%에서 70%는 꺾인 거죠. 네. 근데 70%가 못 보는 건가요? 엄청 잘 보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보는 거죠. 정말 이제 공룡이 날아다니는 건데. 삼성이 예전에 잘 나갔을 때 보면 한 30% 나오고 그랬었어요. 30% 잘 나갔을 때 하려고 평상시 한 10% 정도 나오고 그쵸. 10%도 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룡이 뛰어다니는 걸 떠나서 날아다니는 건데 공룡이 뛰어다니는 정도만 돼도 이거는 저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나. 예. 자꾸 그렇게 조금 저는 오히려 두둔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8494번 쓰시는 분께서 주식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대장주라고 해서 잃을 거라는 걱정 안 하고 시작한 내가 문제다. 아낀 돈 많이 잃으셨대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라고 하시는데 말씀 들으신 대로 조금은 지금은 인내를 가지셔도 나쁘진 않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냥 인내만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게 미국 쪽에서 슬슬 위험 신호 같은 게 조금씩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남는 컴퓨팅을 뭐 임대를 하겠다. 네. 간밤에는 메타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질문하셨는데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겠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허지한 성문도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H200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사양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우려될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중국이
미국의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거를 네. 받아들일지 여부를 본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사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작업을 바탕으로 베라나 루빈 같은 새로운 어떤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첨단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다 좋은데요. 결국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빅테크 실적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달 말입니까? 이달 말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게 이제 금융주, 그다음에 21일부터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근거를 조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결국 몇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방향을 턴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턴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꽤 불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특히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온기 실적이 잘 나와야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은 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재난 방송 하나 전해드리고요. 계속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인데요. 2026년 7월 9일 지금이죠. 9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는 게 좋겠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진짜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이나 해안가 같은 곳에는 접근을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생명, 안전이겠죠. 그래서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곳도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농사 같은 작업도 물론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 소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자, 주식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 이제 곧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많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UBS 쪽에서는 한국 주식은 팔고 SK 하이닉스 ADR에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면 또 국내 증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아하. 하는 거고요. 예. 개인들이 ADR을 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톰이라는 투자자와 존슨이라는 투자자. 네. 톰이라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DR, 그러니까 기존에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국내로 이제 계좌 개설하고 달러를 입금해서 원화로 환전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ADR을 살 수 있으니까 그 톰이라는 투자자가 투자할 금액은 한국에 안 들어오겠죠. 이건 악재입니다. 네네. 반면에 존슨이라는 투자자는 한국과 미국에 다 계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격계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TSMC 사례를 놓고 보면 ADR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에는 본주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발생하면 여기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오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존슨이라는 투자자 때문에 예. 저는 국내에 SK하이닉스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혹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됐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다른 건 이슈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뭐 그것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조금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타지 않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는 있어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악재지만 전체적으로 존슨이라는 투자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존슨과 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 비율을 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30초만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8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요거 기대해도 돼요?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에서 코스닥이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어려울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냉정한 시선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